회전교차로 사고입니다. 회전교차로 돌고 있다가 들어오는 차하고 사고 났는데요. 임신한 아내가 만삭이 돼서 만삭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야구 경기 보러 인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진입해서 감곡면 방향으로 가던 중에 들어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 먼저 보시죠. 가겠습니다. 네, 이 차랑 부딪혔습니다. 이번엔 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돌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입니다. 블록차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 2차로로 돌아 나가려고 그랬어요. 2차로 돌아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2차가 들어오니까 블박차는 이쪽으로 비켜줬습니다. 비켜주는데도 2차가 비켜서 나가려는데 2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브레이크 잡는 순간 네, 이렇게요. 옆에 검은 차는 멈췄는데 2차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2차는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여기에 역삼각형 있잖아요. 그럼 여기 멈춰야 돼요. 여기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블박차 돌고 있는데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블박차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잘못이 있으면 변호사님께 좀 지적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보험 양쪽 보험사는 80대 20이라고 합니다. 들어온 차 2차가 80, 블박차 20.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일까요? 여기에서 돌고 있을 때 이렇게 도는데 이 차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원래 여기 멈춰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면은 나도 가고 이 차도 계속 오면 부딪히게 생겼죠. 그러면은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해서 이 차가 멈추면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에이 그래 먼저 가라. 그래. 우선권은 나한테 있지만 상대가 그냥 들어오면은 그때 내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권 있는 내가 상대차랑 부딪혔다. 그거는 이럴 때 나한테도 상대차 당연히 멈출 텐데 멈추지 않는다. 근데 멈추겠지 생각한 거. 빵! 속도 줄이면서 가볍게 속도는 빵! 쓰면 내가 하고 안 쓰면 내가 브레이크 잡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 저도 역시 80대 20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80대 20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분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차로 돌다가 1차로 들어가던 중에 사고인가요? 그리고 부인은 임신 중이라서 병원에서 검사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거든요. 태아한테 나쁜 영향이 있을까봐. 아기는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원래 2차로로 가야 되는데 그 차가 들어오길래 제가 2차로 피했습니다. 피해서 나가려고요. 근데 아내가 스트레스 인해서 조산기가 있어서 큰일입니다. 가진통, 자궁 경부가 짧아졌고요. 계속 입원 중입니다. 그렇다면 산모는 사고 직후부터 바로 산부인과에 입원해서 안전가려 중인가요? 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산모는 사고 당일 원주 기독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요. 거주지에 있는 병원에서 26일 바로 입원했습니다. 이 사고가 8월 25일 일어난 사고인데요. 그날은 큰 병원 가서 아기한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계속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거주지에 있는 동네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31일 가진통을 심하게 하고 9월 2일 오늘은 좀 안정화되면서 일단 퇴원을 하고 조금이라도 집에서 쉬다가 배뭉침이 보이면 다시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9월 2일 진단서네요. 진단서 내용이 자연조기진통,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 후 상기병명으로 1주간 입원 치료 및 안전가려를 하였습니다. 추후 가진통이 다시 발생할 경우 다시 입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연 조기 진통. 이 자연 조기 진통 돼 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안 써줍니다. 원인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하고서 그러고 병원에 바로 갔어요. 검사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입원했어요. 정형외과나 이런 쪽으로는 치료 못 받습니다. 산모는 출산할 때까지. 엑스레이도 못 찍어요. 아기한테 잘못 있을까 봐. 이렇게 아기에게 잘못이 있을까 봐, 산모에게 잘못이 있을까 봐 엄마와 아빠는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배뭉침이 시작되면 또다시 병원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인격 모욕과 뱃속 아기에 대한 글을 가해자로부터 받았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왜 했냐면은 상대가 처음에는 경찰 접수를 안 하고 보험 접수만 했는데요. 상대 측이 자꾸 피해자를 우긴대요. 그래서 경찰에 접수했답니다. 3일 후에. 여기에 대해서 카톡 주고받은 걸 보겠습니다. 불박차 운전자가 먼저 보냈습니다. 치료는 잘 받고 계신가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를 인정 안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 대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톡을 이제 해봅니다. 설령 내가 도로교통법이 무지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그 상황엔 누구라도 입이 달린 사람이라면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직진 당신 돌고 있었으니까 내가 우선 아니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도로교통법이 무지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그 상황엔 누구라도 입이 달린 사람이라면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같은 무지한 인품이고 무지한 인성이기에 그 순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세상을 그렇게도 떳떳하게 부끄럼 없이 살아왔는지 묻고 싶군요. 그렇게도 법 앞에 자신 있게 살아왔는지도 묻고 싶소. 내가 가해자가 되겠소마는 당신도 남자가 너무 얇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오. 내가 음성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결과는 수긍하겠소만. 그러나 당신이 남자라는 건 내 개인적으로 남자 세상에서 창피하고 부끄럽소. 사고 후 서로 간에 신체 안부를 묻고 웃는 얼굴로 악수하고 헤어져서 그때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내 보험 처리합시다. 그렇게 헤어진 모양이에요. 그렇게 헤어져서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경찰에 신고했던 그 뜻 같습니다.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그런 얍삽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겠고 산모한테 새로운 생명이 있던데 산모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던데 그 생명은 당신들 같이 부끄러운 삶은 가르치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아기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가해자인 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그래서 신고한 건데 뒤통수를 치고 얍삽한 삶을 살고 뱃속 애기한테는 당신들 같은 부끄러운 삶을 가르치지 마시길 기원합니다. 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인정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에 접수 없이 끝내려고 했었고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사고 났습니까? 그랬더니 참 안쓰럽고 측은합니다. 태어나는 아기한테는 바른 생각,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오. 당신 같은 인생에 뭘 기대하겠소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오. 나도 존댓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경찰서 갑니다.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미안하다고 사과는커녕 이러시면 일만 커집니다. 뒤통수는 저희가 맞았지. 선생님께서는 잘못도 인정 안 하시면서 우리 애기는 왜 들먹이시나요? 당신도 나도 서로의 무지함을 탓합시다. 서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깁시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말을 좀 새겨서 듣고 말의 내용을 이해를 해보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써놓은 글자만 읽지 말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 경찰서를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연락 그만하라고. 어떻습니까? 아기가 뭘 잘못했다고 산모한테 새로운 생명이 있던데 그 생명 당신들 같은 부끄러운 삶은 가르치지 마시길 기원합니다. 태어나는 아기한테는 바른 생각,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오. 산모가 몸도 아프지만은 마음이 더 아프답니다. 이 카톡 내용을 보고. 경찰에 이 카톡 내용 전달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해정유치로 들어올 때 조심하지 못한 거,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그리고 산모는 진단도 못 끊었어요. 정형외과 검사는 못 받아요. 본인은 2주, 동승자인 임산부는 임신 30주랍니다. 근데 검사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임신부는 검사가 안 되니까 진단서가 없지요. 결국 불박차 운전자 2주 5점,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 원이 끝입니다. 저런 막말로, 저런 막말의 카톡을 보냈는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카톡방에다 올렸으면 모욕죄가 됩니다. 그러나 둘이서 주고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험한 아기에게 몹쓸 말을 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얍삽한 삶을 산다고 그러고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그러고 아기한테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거야말로 인성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는 괜찮으세요? 산모는 괜찮으세요? 그래도 모자른데 저렇게 엄마 아빠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아기는 그렇게 키우지 말아라. 엄마 아빠 속으로 끌어올르는 거 꼭 참으면서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아이한테도 전달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구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뱃속에 있는 아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태어나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원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에게 격려해 주십시오.